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세계인의 눈과 귀가 다시 한번 강원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오늘부터 14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강원도 내 MBC 3사는 오늘 뉴스데스크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특집으로 공동 진행합니다. 먼저 조금 전 7시부터 시작된 식전 공연에 이어 현재 강릉과 평창에서 개회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해 개회식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개회식은 조금 전 8시부터 이곳 강릉과 평창에서 동시에 시작했는데요. 강릉에는 9천여 명, 평창에는 4천여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앞서 두 곳에서 1시간 전부터 식전 공연이 열리며 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강릉에서는 세로토닌 드림클럽의 공연이, 평창에서는 BMG 댄스팀과 연합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의 주제는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뜻이 담긴 우리 빛나자입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가상의 인물인 한 강원도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상상 속의 우주여행을 떠나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에 열린 평창올림픽에서는 대형 드론쇼가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번엔 인공지능과 양자역학을 테마로 삼은 무대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개회식 공연의 특징 중 하나는 전체 출연자 가운데 3분의 1이 강원도 학생들입니다. 강릉과 원주 지역의 학생 90명은 잠시 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댄스 그룹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함께 무대를 펼칩니다. 잠시 뒤 8시 50분부터는 성화점화가 시작됩니다. 평창올림픽의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선빈 씨를 시작으로 강릉중앙고의 크로스스키 이정민 선수 등이 점화에 참여합니다. 내일부터는 올림픽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모두 79개 나라의 선수 1,803명이 다음 달 1일까지 2주 동안 꿈을 향해 치열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이지만 아직은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참가 선수와 경기 종목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 이모저모를 김인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열릴 강릉 올림픽파크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이번 대회 마스코트 뭉초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과 반다비가 눈싸움을 하며 놀던 눈뭉치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뭉초가 수호랑과 반다비 이름에서 유래했듯 이번 대회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6년 만에 열리며 평창의 정신을 잇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올림픽의 역사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Didn't even blink. Nerveless.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지난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에서 열렸던 제1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입니다. 선수단이 줄지어 입장을 하고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도 보입니다. 2014년 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 평창이 아닌 러시아 소치의 이름이 불렸던 2007년 과테말라 IOC 총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이 총회에서 IOC는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들의 급격한 감소와 이로 인한 청소년 비만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선언합니다. 제1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제2회 노르웨이 릴레한메르 대회, 제3회 스위스 로잔 대회에 비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장점은 6년 전 열렸던 성인 올림픽의 다양한 유산을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와 쇼트트랙, 컬링 경기장을 10분 이내에 오갈 수 있고 주 개최지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도 모두 1시간대에 다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최고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움과 성장이 되는 스포츠,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 바로 이번 대회의 비전입니다. 청소년들의 경쟁보다는 화합과 교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조직위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스피릿 오브 강원 2024, 그러니까 이번 대회의 정신을 열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청소년 축제에 막이 오르면서 한겨울 강원도가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번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개막식을 제외한 전 경기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매표만 35만 장 넘게 나가며 매진된 경기가 많지만 취소분에 한해 현장 입장이 선착순으로 가능한데요. 이번 대회 경기 일정 그리고 주목해야 할 행사를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4개 시군에서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이 펼쳐집니다. 먼저 강릉은 빙상 경기 위주로 진행됩니다. 2018 겨울 올림픽에서 영미로 유명세를 탄 종목 컬링은 대회 내내 강릉 컬링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리는 아이스 하키도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됩니다. 아이스 아레나에서는 24일까지 쇼트트랙, 27일부터는 피겨 스케이팅 대회가 열립니다. 강릉 오발에서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대회 초반 열려 올림픽 열기를 점화합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주요 설상 경기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슬라이딩 센터에서는 루지와 봅슬레이, 스켈레톤이 23일까지 대회 초반에 장식하고 바이애슬론 센터에서는 24일까지 바이애슬론, 29일부터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노르딕 복합 경기가 진행됩니다. 스키점프 센터에는 20일과 21일 스키점프 경기가 열립니다. 정선 하이원에서는 알파인 스키가 21일부터 26일까지, 횡성 웰리 힐리에서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정별로 이제 경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배포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면 빙상도 즐기고 또 선수들의 스키 점프와 같은 스릴 있는 이런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뭉초는 4개 시군 경기장 인근 페스티벌 한마당에서 포토존과 오브제 등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키, 컬링, 바이애슬론 등 동계 종목도 4개 시군의 체험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K컬처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 공연 역시 4곳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27일 평창 돔체육관에서, 28일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K컬처 페스티벌이 대규모 축제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우리의 그 전통 문화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뭐 K-팝이라든지 또는 우리 스트리트 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오늘 개막식에서도 같이 아마 하게 될 테니까 충분히 아마 우리 선수들이 우리의 그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김연아, 윤성빈 홍보대사의 토크 콘서트, 최민정, 박소연 선수의 아이스 원포인트 레슨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이곳 이젠의 메타버스 체험관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 대회 내내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횡성, 정선 4개 시군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평창에서는 진부 버스터미널부터 진부역, 슬라이딩 센터, 스키점프 경기장, 알펜시아 1구간과 횡계터미널,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2구간으로 나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별 정각마다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 강릉에서는 강릉역과 올림픽 파크 구간 버스 2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횡성에서는 둔내 버스터미널과 둔내역, 웰릴리 리조트 구간에서, 정선에서는 사북역과 고안사북 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 200여 명이 평창을 찾아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관람하는 등 우호를 다집니다. 재외동포청과 MBC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24일까지 평창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모국연수 사업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 민족의 자긍심과 리더십을 갖춘 미래 인재로 자라도록 돕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관람, 지역 전통 문화 탐방,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모금 행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성금 모금이 예년만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1억 원의 큰돈을 또 기부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기부왕의 기부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춘천의 기부왕으로 불리는 임기수 씨.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만 그동안 기부한 돈이 4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1억 원 기부를 또 약속했습니다. 추가 기부 이유를 물었더니 남들도 나를 보고 기부를 따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에 더 확산되는 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만 혼자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는 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게 그게 사람 사는 됨됨인 거 아닌가 봐요. 지금까지 임 씨가 기부해 만든 장학재단이 전국적으로 5개. 여기에 강원대와 춘천구에 기부한 금액까지 더하면 어림잡아 15억 원이 넘습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85살인 지금도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고 5명의 자녀들에게는 결혼 자금조차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16살의 무일푼으로 춘천에 와 생계를 꾸리는 동안 춘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그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죽은데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요? 강원대학에 장학생 10명씩 50년간, 충구에 5명씩 50년간 약속을 했는데 경기 불황으로 강원도의 나눔 실천이 예년만 못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90도를 밑돌아 모금 목표액인 85억 원을 못 채울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연초가 되면서 기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랑의 온도를 계속 올려야 하지만 그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도 전체 모금액의 40%는 도민들이 십시일반 보내준 성금으로 풀뿌리 기부의 온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춘천의 기부왕에게 나눔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기부는 나누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누면 얼마나 즐거운가. MBC 뉴스 백서입니다.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동센터의 급식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위원회 활동비를 강제로 회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모니터를 못할 경우엔 사비, 즉 개인 돈으로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관리하는 모니터링 입출금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15개 소속단체 대표 이름 옆에 2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입금 내역이 적혀 있고 몇몇 단체 대표 옆에는 미입금 2만 원, 4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별 단체 대표들이 지역 아동센터의 급식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한 번에 2만 원씩 원주시가 지급하는 활동비를 원주여협이 어떤 이유에선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인 대가로 받는 활동비를 걷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런저런 이유로 모니터링을 못해 활동비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개인 돈, 즉 사비로 내야 합니다. 한 군데 못 나갔으니 2만 원 내세요. 2번 못 나갔으니 4만 원 내세요. 해서 그거를 그때 내게끔 했던 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여협은 2015년부터 지역의 아동센터 30곳에 급식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급식이 식단에 따라 잘 꾸며졌는지 위생 상태는 괜찮은지 점검하는 건데 실제 일은 개별 단체 대표들에게 떠넘기고 활동비는 여협이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데는 없어요. 그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왜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문적이지도 않고 아주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협은 이렇게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포함해 결산 내역을 소속단체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대회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원주시 의회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협이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돌려주고 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여협을 찾아가고 협의 회장에게 연락도 해봤지만 이와 관련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달해 주실 때 그런 게 좀 궁금한. 예. 원주시는 개인에게 지급되는 아동센터 급식 모니터링 활동비를 여협이 실제로 걷어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급식 모니터링 단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2심에서 한전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1심은 산불 원인자인 한전의 비용 상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고 승소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